9월 19일 오늘 드디어 이게 거의 1년을 끌던 그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이후에 예상되는 부분들, 특히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현지를 다녀온 그 김희원 기자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현장 분위기는 오후 3시가 기자회견 시간이었는데 오전 일찍부터 방송사들의 현장 중계 차량이 다 도착해 있었고 기자 현장에도 많은 기자들이 이미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매우 분주한 사람이 되게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언론과 지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간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갖다가 각계각층분들 만나겠다. 그래서 만난 이후에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근데 그때 이야기했던 게 아마 자기에 대한 지지가 과연 온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지지 속에 자기가 출마한다면은 자기가 대통령의 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각계각층의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서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공통된 것이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자기에 대한 열망으로 지지로 이어진다고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안철수 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열망을 자기가 시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를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자기에 대한 지지가 거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거품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지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정치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이 된 거다.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안철수 현상이라 이야기하는 그게 기본 동력인데, 그래서 안철수 현상과 어떤 정치인 안철수와의 어떤 상관관계, 이 부분이 상당히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으리라 보는데, 그럼 본인 스스로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한번 그 소임에 대해서 자기도 고민을 했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 고민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국민의 열망을 자기가 대변해야겠다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능무 대표님은 오늘 그 대선 출마 선언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편에서는 말하자면 무난했다. 그리고 어쨌든 정치인 안철수로는 오늘이 데뷔전이었는데 이게 침착하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의 부분에서도 이렇게 아주 충실하게 답변하려고 하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진심이 담긴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맥이 풀리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동안 어떤 이 출마 선언에 대해서 심지어 최근에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출마 선언 한다 안 한다는 피로감의 여파였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상당히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던 출마 선언에 비해서 역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좀 떡 부러진 게 없었지 않느냐. 보다 좀 지난번에 이 안철수 생각보다 좀 더 이렇게 진일보된 내용들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현안 이슈,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안철수 생각에서 좀 같은 선상에서 머물렀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요하게는 어떤 정책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같이 하느냐. 지금 안철수 원장한테 가장 좀 약한 고리라 볼 수 있는 게 일종의 자질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지금 이제 어제 대학 특강에서 그걸 제기했죠.
10년 정도 돼야 기본 내공이 쌓인다. 이러면서 그 문재인 후보 안철수 원장을 싸잡아서 같이 아직까지 그 정치 내공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그 이렇게 공격을 한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떤 경륜과 어떤 그 내공으로 쌓인 어떤 정책 비전과 그리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맷도 그리고 리더십, 이 3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대통령의 깜이다. 또 대통령직 청취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가 이 직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안철수 현상, 국민들이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은 익히 국민들이 아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안철수의 지지율의 어떤 근간인 거고, 그랬을 때 오히려 이번 출마 선언문의 핵심은 본인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안철수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대통령 안철수가 왜 필요한가? 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게 쉽게 말해서, 박근혜 후보가 제기한 자질론에 대한 답을 해야 되죠. 그거는 정치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 경험에 대해서 어떤 방어적인 답변을 했죠. 예, 방어적인 답변을 했지만, 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본인의 접합도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정면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됐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이 안철수 현상 속에서 정치인 안철수 지지하더라도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실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상당히 불안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첫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도 오신 분들도 있고, 다음에 이해를 갖춰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기왕에 다 알려진 사람 같으면은 어떤 국민들한테 그만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예의상 알릴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 그분들에 대한 예의보다도 먼저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로서 좀 이런 분들과 자기가 함께 한다 라는 속에서 어쨌든 그 부분이 지향점과 정체성을 갖다가 좀 분명히 했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말 중에서 어떤 통합과 화합이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대선 이후에 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고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이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지향하고 정책 경쟁을 하자. 그래서 새 후보의 회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의 길, 안철수의 어떤 비전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혼동할 수가 있다. 본인 입으로 예를 들면은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후보도 부르짖는 게 대통합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들은 예를 들면 오히려 이 차이가 분명해질 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함께 모인다고 해서 이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각 부분의 어떤 차이가 분명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선택 속에서 예를 들면 전체적인 이 합리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안철수 원장한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본인의 능력과,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그 다음에 본인이 정체성과 본인의 어떤 이 정책적인 지향,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 방법을 갖다가 기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자리에서 물론 앞으로 이제 계속 대선 행보 중에서 그렇게 노을이라고 보지만 그 기본은 그토록 기다렸던 국민들한테 오늘 좀 보여주는 게 이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액이 풀린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원장이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고 둘째는 국민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신당 창당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 안철수 원장과 그리고 이 안철수 현상에 동의하는 현재 기존 정치 세력 중에서도 자기 있는 그 당을 나와서 그리고 다른 그 시민사회도 만나서 쉽게 말하면 안철수 당을 만들고 이 당과 그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합당을 하던 어떤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서로 그 합의를 해서 치르는 뭐 이런 주체로서 안철수 신당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 창당은 옛날보다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데 지금은 뭐 어쨌든 간에 당 만드는 절차와 그 준비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정치 세력하고 그 속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프로 이 정치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이 거죠, 이게. 근데 그런 당을 만들 만큼 지금 이제 준비 정도가 좀 안 돼 있다. 봐야 되겠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후보의 어떤 캠프로서 어떤 이 캠페인을 전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그것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고 예를 들면 어떤 단일화 과정까지 어떤 그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후보 단일화인데 거기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정치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국민 동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은 지난번에 금태섭 변호사가 폭로 기자회견 정정규 새누리당 공보위원회에서 봤듯이 그 전에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안철수 원장이 본인이 직접 언급했지만 어쨌든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있는 이 정치 세력과는 선을 분명히 끄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이야기한 정치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부분들은 어찌 말하면 민주당의 주문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안철수 현상에서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어떤 이 세신의 대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민주당하고 최소한 본인이 후보 단일화로서 함께 하려면은 그 민주당이 세신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연대의 대상이 돼야 되고 함께 가는 공동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민주당이 변화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 말은 그래서 민주당의 쇄신을 갖다가 강력하게 요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원장이 지난번에 안철수 생각을 내고 나서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그래도 의미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도 바꾸고 좀 변화를 했지 않냐. 그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을 뭐 보람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출마 선언 자체가 뭐 완주를 할지 후보 단일화서 후보가 돼서 본선에서 붙어서 당선될지 또 중간에 또 뭐 지난번처럼 어떤 지지 지원을 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1야당이 민주당의 어떤 쇄신과 변화에는 안 원장이 존재할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본인이 이야기한 이 국민의 동의. 이 국민의 동의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민심의 향방입니다. 민심의 향방. 민심이 예를 들면은 단일화를 해서 어떤 정권 교체를 갖다가 원하는 민심이 명백하다면은 단일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 민심은 현재 그 방향에 서 있죠.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단일화할 것이냐. 지금 단일화 방법은 여러 지금 백과쟁명수로 녹이 있지만 크게 그 정리를 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서로 합의와 담판입니다. 그게 무슨 원로 회의가 중재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 후보 양자가 서로 그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 담판을 통한 어떤 그게 이전에 DJP 그 방식이나 혹은 그 안 원장이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던 뭐 이런 부분들 하나 사례로 들죠. 예. 두 번째는 그 여론조사입니다. 그 여론조사가 2002년도에 그 노 대통령과 어떤 정몽준 대표 간의 어떤 그 여론조사로서 그걸 했죠. 세 번째가 국민경선. 이게 지난 서울시장 때 박영선 의원과 박원순 현 시장 간에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 여론조사 그 다음에 배심원에 의한 투표 그 다음에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 이 세 가지를 모아서 그 국민경선을 했더랬죠.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어떤 이 당시의 어떤 민심의 향방을 보고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향방이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시점은 뭐 1차적인 것은 추석 민심이 전해진 그 10월 초가 될 것이고, 예. 그 다음 10월 중순, 뭐, 마지막 10월 말까지 아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 민심이 동일한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국민 검증입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누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세력이 어떤 정권 재창출을 요구하는지,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건지 한다면은 누가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게 그 부분들을 놓고 국민 검증, 국민들의 어떤 선택과 평가를 통해서 이 한 10월 초, 중순, 그 다음에 이 하반기 10월 말 정도로 해서 아마 거기에서 드러난 어떤 민심의 추이를 또 민심의 그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결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김승구 대표님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과 그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제 후보 단일화를 이제 안 할 수 있는 조건, 분명히 본인이 지난번에도 자기 출마를 한다면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의 어떤 권력용이라든지, 뭐 권력 의지와의 권력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 오늘 또 국민의 요구란 국민이 바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어떤 정치의 변화를 하려면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은 단일화를 아니할 수 없죠. 예를 들면은 국민이 자기가 나와서 어쨌든 간에 그런 메시지를 이 정치권에 또 국민들한테 전해달라 하는 것이 어떤 국민의 요구라면은 뭐 단일화할 필요가 없죠. 예. 지금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과의 지금 함께는 아니고 민주당과도 다른 길입니다. 원래. 예. 그런데 그 길에서 국민들이 더 큰 요구가 하나의 그 정치권의 그 변화가 바로 이 시점에서 정권 교체를 했을 때는 이 당선을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랑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앞으로 어떤 민심의 향방이 예를 들면은 오늘도 좀 떨어지고 어제 아마 문재인 후보가 가상 대결에서 최초로 뭐 박근혜 후보를 이겼다 3% 정도 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여전히 박근혜 후보는 이 가상 대결에서 45%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역사관 문제 그리고 새누리당 이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양자 가상 대결 그 다음에 다자 대결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제 박근혜 후보가. 그래서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비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40% 이상의 어떤 이 콘크리트 지지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 1강에서 이 둘이 40% 했을 때 40%대와 한 10%대 근접한. 그래서 2강
일약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 1강 2중이 되느냐, 1강 1중 1약이 되느냐, 이게 따라서 이 단일화의 방법은 서로 이렇게 연관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대선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삼각구가 형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선 구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혹자들은 상당히 이번 대선도 정말 이렇게 앞을 잘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어떤 속에서 상당히 정책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전개되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하고 있는데, 오늘 안 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저는 효과적으로 잘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경쟁을 해서 3자 회동을 제안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저는 그거는 뭐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상 이렇게 안 원장을 갖다가 흔들면서 뭐 불출마 내지는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드랍하게끔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흑색선전이라든지 네거티브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이거는 구태다, 구태 정치의 어떤 표본이다 하면서 정면을 맞서겠다, 이런 의지를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안 원장에 대해서 어떤 이 신승으로 이미지 시키면서 거의 흠집을 내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전략이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언론 또한 어떤 그런 이 네거티브 검증에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다, 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로 지금 박근혜 후보의 어떤 역사관 부분, 이 문재인 후보의 참여정부의 과부분, 이게 하고 안철수 원장의 어떤 이 본인의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네거티브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한 네거티브 검증이 본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한 어떤 이 비전과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 등 많은 부분들이 좀 의식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본래 이 학설상에도 이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보다 더 관심을 유발한다 그래요. 사람들 흥미를 유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 경쟁이 유권자, 국민, 개개인한테 상과 연결되는 아주 구체적으로 후보들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떤 현재 기존의 여야의 양대 정당이 이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또 시민사회까지 어쨌든 간에 올 대선을 앞두고 이제는 본격적인 어떤 행동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어쩌면 이 나라의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세력과 그리고 이 기후들이 어떤 대선을 이 세 후보를 어떤 이 중점으로 해서 모든 어떤 이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사회 세력까지 이 대선의 어떤 판에 뛰드는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출되게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